이번 시간에는 커뮤니티 전략 중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두 개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공격적인 전략이지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백테스트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12년간 연복리 수익률이 무려 30% 이상 나오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백테스트를 따라서 해보시면 전략이 잘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커뮤니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빡쌤님께서 만드신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의 업사이드 수익률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전략입니다. 공격 자산으로 주식과 채권의 레버리지 자산을 사용하고 방어 자산으로 대체 자산 및 채권 인버스 ETF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공격 자산으로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미국 장기채 2배 레버리지 UBT, 미국 중기채 2배 레버리지 UST ETF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관관계 낮은 자산을 공격 자산으로 묶어서 각각의 시장 국면별 대응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기본 규칙은 3개의 ETF 중 월말 주가가 지난 10개월 이동 평균 위에 있는 자산을 선택하여 동일 비중으로 100%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QQQ와 UST만 월말의 주가가 10개월 이동 평균 위에 있으면 두 ETF를 50대 50으로 매수하고, 만약 3개의 ETF 전부 10개월 이동 평균 위에 있다면 3개의 ETF를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합니다. 단, 공격 자산 ETF 3개 전부 다 월말 가격이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다면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제 방어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자산은 4개의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회사채 LQD와 금치 LD, 그리고 원자재 PDBC와 미국 장기채 인버스 2배 TBT ETF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가 이용하는 인버스 ETF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장기채 인버스 2배 TBT ETF는 미국 장기채 ETF인 TLT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2배로 더 크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 4개의 방어 자산 중에서 최근 ETF 가격이 지난 5개월 이동 평균 대비 더 높은 하나의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추가 규칙으로 공격 자산이 10개월 이동 평균 위에 위치하고도 방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칙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인 카나리아 자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카나리아 자산으로는 물가 연동체를 선택하였습니다. 물가 연동체 ETF인 TBL 369 12개월 모멘텀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1369 12개월 모멘텀은 해당 ETF의 각각의 개월수 수익률의 평균이라 보면 됩니다. 이 전략의 규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격 자산으로 선택한 3개의 ETF인 나스닥 3배 레버리지와 미국 장기채 2배 레버리지 및 미국 중기채 2배 레버리지 중에서 해당 ETF의 마지막 월말 주가가 10개월 이동 평균값 위에 있을 시 그 ETF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단, 3개의 ETF 전부 다 이동 평균 밑에 있거나 카나리아 자산인 물가 연동체 ETF의 모멘텀이 마이너스인 경우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방어 자산은 4개 ETF인 미국 회사채와 금, 원자재와 미국 장기채 인버스 2배 중에서 5개월 이동 평균 대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ETF에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스노우볼 72를 통해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격 자산에서 TQQQ, UBT와 UST를 선택하고 절대 모멘텀과 10개월 이동 평균을 적용해줍니다. 위험 회피 옵션 A에서는 팁을 선택하고 모멘텀 스코어를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자산에서 LQD와 GLD, PDBC와 TBT를 추가해주고 상대 모멘텀을 설정하면 됩니다. 2011년부터 백테스트 결과 연복리 32.1%의 수익률과 MDD-17.9%가 나옵니다. TQQQ ETF 단일 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변동성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MDD는 80%대에서 18%까지 낮아졌습니다. 거기다 놀라운 사실은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저조한 수익률 구간만 이겨낼 수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변동성과 MDD가 일반적인 ETF를 활용하는 전략보다 높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테스트 기간이 짧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규칙은 첫 번째 전략과 비슷하지만 자산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공격 자산 ETF로는 S&P 500 레버리지 3배와 미국 중기채 3배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기본 규칙은 3개 ETF 각각의 136 12개월의 수익률 평균값을 구한 후 가장 평균 수익률이 높은 하나의 자산에 100%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136 12개월 가중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단기 수익률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 평균 스코어는 단순 평균과 달리 개월마다 가중치를 별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공격 자산 중 1등에 투자하는 전략이지만
위험 회피 옵션이 발동되면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위험 회피 옵션은 앞의 전략과 동일한 카나리아 자산인 물가 연동체를 활용했습니다. 물가 연동체 ETF인 T베일 369 12개월 각 수익률의 단순 평균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방어 자산은 다우 30 인버스 DOG와 러셀 2000 인버스 RWM 그리고 미국 장기채 인버스 TBF ETF로 구성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방어 자산에 투자할 경우 3개의 ETF 중 5개월 수익률이 제일 높은 ETF에 투자합니다. 이 전략의 차이점은 방어 자산에 인버스 ETF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에서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전략처럼 카나리아 자산이 시장이 좋지 않다고 시그널을 주는 경우 자산 가격의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의 규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격 자산으로 선택한 3개의 ETF인 S&P 500 3배 레버리지와 미국 중기채 3배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 중에서 해당 ETF의 가중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은 하나의 ETF에 100% 투자합니다. 단, 카나리아 자산인 물가 연동체 ETF의 모멘텀이 마이너스인 경우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방어 자산은 3개 ETF인 다우 30 인버스와 러셀 2000 인버스 그리고 미국 장기채 인버스 중에서 5개월 수익률이 제일 높은 하나의 ETF에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격 자산에서 UPR로 TYD와 VNQ를 선택하고 상대 모멘텀과 가중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선택합니다. 위험 회피 옵션 A에서는 물가 연동체인 팁을 선택하고 모멘텀 스코어를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자산에서 DOG, RWM, TBF를 추가해주고 상대 모멘텀을 5개월 수익률로 설정하면 됩니다. 2010년부터 팩테스트 결과 연복리 37.4%의 수익률과 MDD-23.2%가 나옵니다. 이 전략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은 더 향상되었고 위험 대비 수익률인 샤프 지수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1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2015년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손실 또한 마이너스 0.5%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물론 MDD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큰 하락폭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 또한 백테스트 기간이 짧은 것이 아쉬운 점인데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시기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전략을 소개드렸습니다. 소개드린 전략들의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백테스트가 잘 나온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투자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산 배분을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백테스트를 통해 통계적인 팁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